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부부 상담센터.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정각. 상담사 김미라 씨는 그날 오후에 들어온 상담 신청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심하다고 30년 경력의 베테랑 상담사였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었어요. 신청인은 69세 여성. 주소는 서울시 도봉구. 상담 사유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죠. 남편이 45년 만에 저를 떠날 것 같습니다. 김 상담사는 안경을 벗고 다시 신청서를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69세 여성이 72세 남편과의 결혼 생활 위기로 상담을 신청한 거였죠. 70대 부부가 이혼 위기라니. 보통 부부 상담은 30대, 40대가 대부분입니다. 50대도 가끔 있지만 60대가 넘어가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69세라니.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후 2시 5분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여성은 생각보다 단정했습니다. 회색 카디건에 검은색 바지,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여성의 손에는 작은 노트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크기는 A5 정도. 표지는 남색이었고 모서리가 약간 달아 있었어요. 표지에는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찰일지 2024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45일간 김 상담사는 숨을 죽이고 여성이 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9세고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김 상담사는 부드럽게 말했죠. 네, 윤희숙님.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실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빨리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윤 씨는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남편 박철수는 올해 72세입니다. 우리는 1979년 11월 23일에 결혼했어요. 정확히 45년 2개월 전이죠. 슬아의 자녀 2, 손주 3.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네. 남편은 대기업 재무팀 수석부장입니다. 아니, 다음 달이면 정년퇴직이에요. 11월 30일. 딱 46일 남았습니다. 윤 씨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45일 전 9월 1일부터 남편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요? 윤 씨는 노트의 첫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9월 1일 일요일. 남편이 퇴직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은 괜찮았어요. 다음 날부터가 문제였죠. 9월 2일 월요일. 평소 아침 7시에 출근하던 남편이 6시 30분에 집을 나갔습니다. 30분 일찍 나간 건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김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중요한 회의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9월 3일 화요일. 또 6시 30분 출근. 그리고 저녁 8시에 들어오던 사람이 밤 10시 17분에 들어왔습니다. 2시간 17분이 늦었어요. 9월 4일 수요일. 6시 30분 출근, 밤 10시 32분 귀가. 9월 5일 목요일. 6시 30분 출근, 밤 10시 17분 귀가. 현관에서 5분간 휴대폰을 확인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상담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미소가 제가 30년 결혼 생활에서 본 적 없는 종류의 미소였어요. 부드럽고 뭐랄까요, 설레는 것 같은 미소였습니다. 윤 씨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날짜별로 남편의 귀가 시간, 표정, 말투, 심지어 휴대폰을 보는 횟수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9월 12일 목요일 오후 10시 5분 귀가. 저녁 먹으며 휴대폰 3회 확인. 답장하는 듯. 식사 중 미소 2회. 9월 18일 수요일 오후 10시 27분 귀가. 샤워 후 거실에서 혼자 웃음.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 9월 23일 월요일 오후 11시 8분 귀가. 주말 여행 제안했더니 다음에라고 미룸. 4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 9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갑자기 회사 좀 다녀오겠다며 외출. 주말에 회사 가는 건 10년 만에 처음. 저녁 7시 40분 귀가. 샤워하며 콧노래. 10월 3일 목요일 오후 11시 12분 귀가. 저녁은? 이라고 물었더니 회사에서 먹었어라고 대답. 누구랑 먹었는지 물으니 동료들이라고만 답변. 구체적 대답 회피. 이 노트를 작성한 지 벌써 45일째입니다. 매일매일 기록했어요.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담사님, 저는 미친 사람 같나요? 69세 할머니가 남편을 감시하듯 기록하고 있으니. 아니에요. 윤희숙님의 불안이 이해됩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남편에게 무언가 생긴 것 같습니다. 72세 노인에게 45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윤 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남편한테 물었어요. 3번이나.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무슨 일 있어?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런데 매번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냥 회사 일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4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윤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죠. 윤 씨는 휴대폰을 꺼내 상담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딱 한 줄. 김 상담사는 윤 씨의 표정을 봤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이게 45일 동안 받은 문자의 전부예요. 매일 이 한 줄씩.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45년 동안 제게 매일 사랑해라고 문자 보내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만 연락해 옵니다. 윤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상담사님, 저는 제 남편을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72세 노인에게, 퇴직을 45일 앞둔 사람에게, 45년 결혼 생활 끝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상담실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김 상담사는 30년 경력 중 가장 무거운 케이스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대체 72세 박철수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69세 윤희숙 씨가 45일간 기록한 그 관찰 일지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슬프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부부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이야기는 정확히 45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9월 1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25평 아파트 15층에서 박철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퇴직 안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A4 용지 12장. 정확히 60일 후면 45년간 다니던 회사를 떠나야 했죠. 대기업 격리부 사원에서 시작해 지금은 재무팀 수석부장. 1979년 입사. 올해로 45년 차. 72세까지 일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회사가 그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어요.
11월 30일 정년퇴직. 박 씨는 서류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연금은 월 230만 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45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에 갔습니다. 45년 동안 재무팀 박 부장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체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내 윤희숙 씨가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요. 퇴직하면 우리 같이 여행 가요. 제주도도 좋고, 부산도 좋고, 친구들이 경주도 좋대요. 그래야지. 45년 동안 미뤄왔으니. 박 씨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윤 씨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괜찮을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 시간 가지는 거예요. 응. 하지만 박 씨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간이라는 게 뭔지. 45년 동안 일만 했는데 갑자기 여가를 즐기라니. 막막했어요. 윤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자신도 요즘 바빴거든요. 봉사활동, 친구 모임, 노인대학. 60대 후반이 되니 오히려 할 일이 많아졌어요. 남편도 뭔가 취미를 찾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렇게 9월 1일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9월 2일 월요일. 박철수 씨가 회사에 출근하자 상무 이진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52세. 박 씨보다 20년 후배였죠. 박 부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상무님.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신입 재무팀원한테 업무 인수인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장님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신입이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올해 43입니다. 경력은 15년 차인데 우리 회사 재무 시스템은 처음이라서요. 부장님이 아니면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2개월 누군가에게 자신의 45년 노하우를 전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내일부터 부장님 옆자리에 앉을 겁니다. 9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 박 씨의 자리 옆에 새 직원이 앉았습니다. 43세 여성. 이름은 정은미. 키 162cm의 단정한 인상.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박철수입니다. 편하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정은미 씨는 15년 경력답게 업무 처리는 빨랐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전산 시스템과 결제 프로세스는 독특했어요. 자주 박 씨에게 물어봐야 했죠. 부장님, 이 결제 라인은 어떻게 돌리는 건가요? 아, 이건 말이지. 먼저 팀장한테 올리고, 그 다음 상무, 그 다음 재무이사 순으로. 아, 네. 그럼 이 전표는요? 그건 직접 이사한테 올려야 해요. 1천만 원 이상은 바로 올리는 시스템이거든. 정 씨는 꼼꼼하게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장님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한마디에 박 씨의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필요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게 얼마만인지. 최근 몇 년간 박 씨는 퇴직 예정자, 정리 대상으로만 불렸거든요. 그날 박 씨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정 씨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9월 9일 월요일 저녁 7시 50분.
박 씨와 정 씨는 회의실에서 결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시간이었죠. 휴, 이제 다 됐네요. 정 씨가 기지개를 켰습니다.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셨어요. 오늘 많이 배웠죠? 네. 부장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다행이네요. 부장님, 오늘 저녁 식사하셨어요? 박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7시 50분. 평소 같으면 8시 정각에 퇴근해서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죠. 아니, 아직. 저도 안 먹었는데 같이 간단히 먹을까요? 오늘 배운 거 정리하면서요. 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지만 업무 이야기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1층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먹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였지만 아직 몇 테이블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된장찌개 정식 2개를 주문했습니다. 부장님, 이 회사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요. 그렇죠? 20년 넘게 먹어도 안 질려요. 20년요? 부장님은 여기 몇 년 다니셨어요? 45년. 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45년이요?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45년을 한 회사에. 처음엔 나도 그냥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45년이 지나 있더라고요. 저는 15년도 힘든데. 부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부장님,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아내랑 둘이 살아요. 애들은 다 독립했고 손주 3 있어요. 와, 손주까지 행복하시겠어요. 뭐, 그럭저럭 살아요. 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퇴직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무 계획도 없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아내랑 여행이나 갈까? 부인분도 기대하시겠어요. 45년 동안 바쁘게 사셨으니 이제 좀 쉬셔도 되죠.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쉰다는 게 뭘까? 그냥 집에서 TV 보고 있으면 되는 건가? 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43살이잖아요. 요즘 고민이 많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까? 나이 들면 뭘 하며 살까? 그런 생각들요. 43살이면 아직 젊은데요. 그래도 불안해요. 특히 여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부장님처럼 45년을 한 회사에서 일하고 인정받고 그런 게 정말 부럽습니다. 박 씨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부러워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도 곧 나갈 사람 취급을 받았거든요. 과찬이에요. 나도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부장님은 겸손하세요. 저는 진심으로 부장님을 존경합니다. 그 말에 박 씨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헤어질 때 시계는 9시 35분을 가리켰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30분이 늦은 시간이었죠. 박 씨는 황급히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아내에게 할 말을 생각했어요. 회사 일이 늦어져서. 그래, 그렇게 말하자. 밤 9시 40분, 집 도착.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먼저 자지 그랬어.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어. 윤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피곤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날부터 윤 씨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45년 동안 저녁 약속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에서 저녁을? 다음 날부터 박 씨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9월 12일 목요일 밤 10시 5분 귀가. 이날도 정은미 씨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번엔 회사 근처 일식집에서 초밥을 먹었죠. 부장님, 여기 초밥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런 데를 아세요? 20년 전부터 다니던 곳이에요. 사장님이랑도 친해요. 부장님은 뭐든 다 아시네요. 식사 중에 정 씨가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부장님, 사실 저 이혼했어요. 3년 전에요. 아, 전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았는데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지금은 혼자 살아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가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가끔 외로울 때는 있죠. 박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솔직함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부장님처럼 45년을 한 사람과 함께 사시는 게 정말 대단해요. 요즘 세상에 그런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 뭐, 익숙해진 거죠. 익숙함도 사랑이잖아요. 그 말에 박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 5분.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9월 18일 수요일 밤 10시 27분 귀가. 이날은 정 씨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업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3시간 동안 엑셀 파일을 들여다봤죠. 부장님, 이 수식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간 건지 모르겠어요. 아, 이건 매크로야. 내가 10년 전에 만든 건데. 박 씨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 씨는 노트북에 메모하며 감탄했어요. 부장님은 정말 천재세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드셨어요? 필요하니까 만든 거지. 매번 수작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 부장님이 퇴직하시면 이 회사 정말 큰일 나겠어요. 그 말에 박 씨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도 자신이 떠나는 걸 아쉬워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드디어 자리가 비는구나 하는 분위기였죠. 카페를 나설 때 정 씨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부장님 덕분에 많이 배워요. 별 말씀을요. 진심이에요. 부장님이 없었으면 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박 씨는 집으로 걸어가며 혼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당신 기다렸어요. 요즘 너무 늦어서. 미안해. 업무 정리하느라 좀 늦었어. 박 씨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 달라졌어. 남편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동시에 생기가 있어 보였어요. 최근 몇 년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죠. 9월 23일 월요일 밤 11시 8분 귀가. 이날은 정 씨와 회사 근처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죠. 부장님, 이렇게 맛있는 고기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업무 회식이니까. 그래도 부장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고기를 굽는 동안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인생 이야기, 꿈 이야기. 부장님은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요? 글쎄, 그냥 가족 먹여 살리는 거?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어. 70년대엔 다들 그렇게 살았어. 개인의 꿈보다는 가족이 먼저였지. 지금 다시 젊어진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박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행? 세계 일주 같은 거? 와, 멋지네요. 저도 그런 꿈 있어요. 언젠가 남미를 가보고 싶어요. 남미. 좋겠네요. 부장님도 퇴직하시면 가세요. 부인분이랑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아내와 여행을 간다는 상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내와 함께 미래를 꿈꾸는 게 어색해진 게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 8분.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9월 28일 토요일 오후 박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회사 좀 다녀올게. 윤 씨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주말인데 왜? 정리할 게 좀 있어서 같이 갈까? 나도 오랜만에 당신 회사 가보고 싶은데. 아니, 혼자 갈게. 금방 올게. 윤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주말에 회사를 45년 동안 주말에 회사 간 적이 거의 없었는데 박 씨는 오후 3시에 집을 나갔습니다. 사실 회사에 갈 일은 없었어요. 정은미 씨와 약속이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부장님, 주말인데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괜찮아요. 어차피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어서요. 그래도 부인분이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괜찮아요. 두 사람은 4시간 동안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업무 이야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부장님, 퇴직하시면 정말 아쉬울 거예요.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부장님처럼 저를 진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또 있을까요? 박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간은 저녁 7시 40분. 윤 씨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오래 걸렸네요. 정리할 게 생각보다 많아서. 박 씨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하며 혼자 콧노래를 불렀어요. 윤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콧노래를 45년 만에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45년을 함께 산 부부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채널은 앞으로도 우리 삶 속 진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 윤희숙 씨는 남편이 출근한 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하는 일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서랍 안에는 남편의 퇴직금 계산서, 연금 서류, 명함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여성의 필체였어요. 부장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매일 배우고 있어요. 정말 행복해요. 마이너스 은미. 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모티콘까지 그려진 메모. 45년 동안 남편에게서 본 적 없는 종류의 편지였죠. 은미. 누구지? 회사 사람? 윤 씨는 메모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재를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날부터 윤 씨는 작은 노트를 꺼내 남편의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3일 목요일 저녁, 박 씨가 밤 11시 12분에 집에 왔습니다. 윤 씨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왜 안 자고 있어? 기다렸어요.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어. 누구랑요?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료들이랑.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너무 늦어서 걱정돼요. 알아.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다음 달이면 퇴직이니까.
윤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있는 걸까? 10월 7일 월요일, 윤희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오후 5시 30분, 윤 씨는 남편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정문이 보이는 자리였죠.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시 10분,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키 162cm 정도, 단정한 인상,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두 사람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윤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앞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판에는 한우 전문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윤 씨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 30분 후 두 사람이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헤어지며 여성이 말했습니다. 윤 씨는 들을 수 없었지만, 부장님, 오늘도 감사했어요. 남편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봐요. 윤 씨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내일 봐요. 45년 동안 나한테 한 적 없는 말투로 윤 씨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하철을 탈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10월 7일, 남편이 40대 여자와 함께 저녁 식사, 한우 전문점, 1시간 30분, 두 사람 모두 웃음, 헤어지며 내일 봐요라고 인사. 눈물이 노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윤희숙 씨는 50년 지기 친구 김수자 씨를 만났습니다. 단골 카페에서였죠. 수자야,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윤 씨는 45일간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노트도 보여줬어요. 친구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희수가 직접 물어봐. 확인도 안 하고 혼자 고민하면 더 힘들어. 무서워. 진짜로 그런 거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69살에 이혼?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 그만한 시간이 쉽게 무너질 리 없어. 하지만 내가 본 걸 어떻게 설명해? 분명히 뭔가 있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박철수 씨가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은미 씨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부장님, 주말 잘 보내세요. 월요일에 봐요. 박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은미 씨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윤 씨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뭐 좋은 일 있어요? 웃으면서 휴대폰 보시네. 박 씨는 황급히 휴대폰을 치웠습니다. 아니. 그냥 뉴스 보는 중이었어. 무슨 뉴스인데 그렇게 웃어요? 그냥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윤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요즘 누구랑 연락해요? 왜 그래? 회사 사람들이지. 정말 회사 사람들 뿐이에요?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게? 윤 씨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무 뜻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당신이 낯설어서요. 낯설다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 요즘 너무 달라졌어요. 표정도 말투도 생활 패턴도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낯선 건 처음이에요. 박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당신이 나한테서 멀어지는 게 느껴져요. 희수가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설명해줘요. 박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미안해. 나도. 요즘 혼란스러워. 혼란스럽다니? 퇴직이 다가오니까. 불안한 거야. 그것뿐이야. 윤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긴 침묵이었죠. 10월 14일 월요일. 윤희숙 씨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에 부부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로 예약해 드릴까요? 내일. 가능할까요? 급한 일이에요. 내일 오후 2시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윤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상담을 받으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저녁 10시 52분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당신 기다렸어요. 기다릴 것까지야. 미안해. 요즘 바빠서. 박 씨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일은 진실을 알 수 있을까?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에 일어났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윤희숙 씨는 부부상담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45일간 작성한 관찰일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달라질까?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사 김미라 씨는 윤 씨의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조용히 들었습니다. 노트에 빽빽하게 적힌 기록들, 남편의 귀가 시간, 표정 변화, 휴대폰 사용 빈도, 목격한 장면들. 윤희숙 씨, 이 노트를 보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매일 밤 울었어요. 혹시 남편분께 직접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3번 물어봤어요. 매번 회사 일이라고만 하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셨나요? 예를 들어 누구랑 일하는지, 무슨 프로젝트인지, 그 여성분이 누구인지.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로 그런 거라면 45년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희숙 씨, 제가 보기엔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정말로 회사 일로 바쁜 것. 인수인계라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둘째, 감정적으로 다른 곳에 마음이 간 것. 하지만 어느 쪽이든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고통스러울 겁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가장 좋은 건 솔직한 대화입니다. 45년을 함께 사신 부부잖아요.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세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회피하는데 상담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분 휴대폰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윤희숙 씨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걸 보니 윤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45년 동안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계속 이렇게 고통받을 건지 아니면 진실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건지. 윤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윤 씨. 시계는 오후 4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보통 8시가 넘어야 들어오니 아직 시간이 있었죠. 윤 씨는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천 가지 생각이 오갔어요. 확인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살까?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오후 4시 45분. 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남편이 아침에 충전해 두고 간 여분의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요즘 남편은 이 휴대폰을 거의 쓰지 않았지만 회사 업무용으로 가끔 사용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45일간의 고통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 1979년 11월 23일. 1123. 박철수 씨는 45년 동안 이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었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가장 최근 대화는 정은미라는 이름의 연락처였습니다. 윤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할 수가 없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10월 14일 오후 7시 32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워요. 또 아니에요. 은미 씨가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요. 부장님이 퇴직하시면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 또 있을까요? 하하, 과찬이십니다. 제게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네요. 부장님, 혹시 내일 저녁도 괜찮으세요? 결산 자료 정리하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럼요. 내일도 함께 저녁 먹으면서 정리해요.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윤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잡고 있을 수 없었어요. 정은미, 은미 씨, 내일도 저녁을 함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했어요. 메시지 내용은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업무 이야기, 감사 인사, 명백히 불륜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죠. 그럼 뭐지? 정말 업무 관계뿐인 건가? 윤 씨는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9월부터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9월 5일. 부장님, 오늘 첫 출근이었는데 정말 긴장했어요. 부장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뭐든 물어보세요. 9월 12일. 부장님 덕분에 결제 시스템을 이해했어요. 부장님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9월 18일. 부장님, 오늘 정말 힘들었는데 부장님 덕분에 잘 마무리했어요. 부장님이 옆에 계셔서 든든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은미 씨가 열심히 해주셔서 가르치는 보람이 있네요. 9월 25일. 부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45년이나 한 회사를 다니시다니. 저도 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과찬이에요. 그냥 하다 보니 45년이 된 거예요. 10월 3일. 부장님, 오늘 저녁 너무 즐거웠어요. 일 이야기뿐 아니라 인생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눈 것 같네요. 10월 8일. 부장님께 배운 것들을 노트에 정리했어요. 부장님은 저한테 선생님 같아요. 선생님까지는 그냥 선배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10월 12일. 주말 잘 보내세요, 부장님. 월요일에 또 많이 배우고 싶어요. 네, 은미 씨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윤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메시지 내용만 보면 명백히 불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배와 후배의 업무 대화, 멘토와 멘티의 교류.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젊은 여성의 존경, 의지, 그리움, 그리고 남편의 뿌듯함, 필요받는 느낌, 살아있다는 실감. 아, 그렇구나.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육체적 관계도 연애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무력감을 느끼던 72세 남편에게 자신을 필요로 하고 존경하는 43세 여성이 나타난 거죠. 남편은 그 여성에게서 살아있다는 느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윤 씨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뭐였을까? 45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자식 둘을 낳아 키웠고 손주 셋을 봤어요.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함께 견뎠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윤 씨도 자신의 삶에 바빴습니다. 봉사활동, 친구 모임, 노인대학, 여행, 취미활동. 남편이 퇴직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윤 씨는 그저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말만 건넸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을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으로만 생각한 게, 남편의 불안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위로의 말만 건넨 게. 윤 씨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45일간 기록한 남편의 행동들. 이제 보니 그 모든 변화가 이해되었어요. 남편은 도망치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72세 노인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 씨는 억울했습니다. 그럼 나는 45년 동안 당신 옆을 지킨 나는 뭐란 말이에요? 나도 당신을 필요로 했어요. 나도 당신이 옆에 있어줬으면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다른 데서 위로를 찾았잖아요.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6시 15분. 남편이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한 거였죠. 여보, 왜 바닥에 앉아 있어? 윤 씨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봤어요.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철수 씨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희수가 무슨 일인지 말해봐.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우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 요즘 누구랑 저녁 먹어요?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은미 씨요. 회사 후배. 맞죠?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휴대폰 봤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박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봤어? 네. 9월부터 지금까지 다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45년 부부의 가장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의 진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실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철수 씨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윤희숙 씨도 마찬가지였죠.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무거운 침묵은 처음이었어요.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신입이야. 인수인계하는. 알아요. 알아? 당신 휴대폰 봤다잖아요. 정은미 씨, 43세, 경력 15년, 9월 3일부터 당신 옆자리에 앉았죠.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 본 거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시지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 여자랑 식당 나오는 것도 봤어요. 10월 7일, 한우 전문점.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죠. 박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혼란스러웠어. 혼란스러웠다니? 박 씨는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72년을 살아온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희수가 나 다음 달이면 퇴직이잖아. 72살. 45년을 회사에 바쳤는데 이제 끝이야. 윤 씨는 남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 이제 쉬면 되지.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했는데 막상 퇴직 날짜가 다가오니까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 무슨 회사에서도 이미 나를 곧 나갈 사람으로 봤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됐고 회의에도 불러주지 않았어. 45년을 일했는데 마지막 1년은 투명인간 같았어. 윤 씨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남편이 한 번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 집에서도 박 씨가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희수가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같이 살지만 따로 사는 것 같은 거. 윤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바빴잖아. 봉사활동, 친구 만나기, 노인대학, 여행. 나는 그저 같이 사는 사람 정도였어.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지. 그게 무슨...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나도 45년 동안 일에만 매달렸고 정작 너한테는 소홀했어. 우리 언제부터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이 됐을까?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은미 씨가 나타났어. 윤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후배였어. 업무 가르쳐주고 인수인계하고 그게 전부일 줄 알았지. 박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은미 씨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 부장님 덕분에 배운다고, 부장님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부장님을 존경한다고.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이 너무 좋았어. 오랜만이었거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누군가 내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느낌이. 윤 씨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참았습니다. 나도 알아. 비겁한 거. 72살 먹은 노인이 43살 여자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우스운 거지.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시간이 좋았어. 저녁 먹으면서 업무 이야기하고 인생 이야기 나누고 은미 씨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좋았어. 존경하는 눈빛, 의지하는 눈빛, 나를 필요로 하는 눈빛. 박 씨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물론 아무 일도 없었어. 손 한 번 안 잡았고 어깨 한 번 안 부딪혔어. 그냥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업무 가르쳐주고 그게 전부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감정적으로는 흔들렸어. 72살 먹고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줄 몰랐어. 나이 먹으면 이런 감정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45년을 당신 옆에서 살았는데 나는 당신한테 뭐란 말이에요?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있었고 당신이 아플 때 간호했고 당신 자식 낳아 키우고 당신 부모님 모시고 45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윤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당신을 필요로 했어요. 항상, 매일. 하지만 당신은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다른 데서 위로를 찾았잖아요. 43살 여자한테 인정받으려고 나를 혼자 두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5일이에요. 정확히 45일 동안 나는 혼자 괴로워했어요.
당신이 나한테서 멀어지는 게 느껴졌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4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윤 씨는 노트를 꺼내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봐요. 45일 동안 매일매일 당신 행동을 기록했어요. 귀가 시간, 표정, 말투, 휴대폰 보는 횟수. 미친 짓이죠. 69살 할머니가 남편을 감시하듯 기록하는 게. 박 씨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아내의 글씨. 날짜별로 정리된 자신의 행동들. 9월 5일 오후 10시 17분 귀가. 현관에서 5분간 휴대폰 확인. 미소 지음. 9월 12일 오후 10시 43분 귀가. 저녁 먹으며 휴대폰 3회 확인. 9월 23일 오후 11시 8분 귀가. 샤워 후 거실에서 혼자 웃음. 10월 7일 40대 여자와 함께 저녁. 한우 전문점. 두 사람 모두 웃음. 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희수가 이렇게까지 45년이에요. 우리 45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단 45일 만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정말 무서웠어요. 박 씨는 노트를 내려놓고 아내를 안으려 했지만 윤 씨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요. 희수가 나도 알아요. 당신이 힘들었다는 거, 퇴직이 무섭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게 두렵다는 거, 다 알아요. 윤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45년을 함께 산 사람을 혼자 두고 다른 여자한테 위로받는 게 옳은 건가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43살 여자한테 인정받고 싶었다고 했죠? 그럼 나는 69살 할머니는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필요로 했어요. 나도 외로웠어요. 나도 당신이 나를 봐줬으면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익숙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희수가 내가 틀렸어. 나는 도망쳤어. 퇴직이 무서워서, 늙는 게 두려워서, 젊은 사람한테서 위로받으려 했어. 정말 비겁했어. 은미 씨한테 인정받는 게 좋았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 사실은 집에 들어오는 게 무서웠어. 무서웠다니?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늙었다는 게 느껴졌거든. 너를 보면 아, 나도 이제 늙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은미 씨 앞에서는 나는 여전히 박 부장이었어. 능력 있는 선배, 존경받는 멘토, 늙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 윤 씨는 남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게 좋았어. 그래서 계속 은미 씨를 만났어. 저녁도 먹고 주말에도 만나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늙지 않은 것 같았거든. 하지만 나는 바보였어. 진짜 도망쳐야 할 건 늙음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는데. 진짜 필요한 건 인정이 아니라 사랑이었는데. 박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윤 씨가 뿌리치지 않았어요. 희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45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줘서. 윤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알았으면서 제대로 위로해주지 못했어요. 나도 나만의 삶에 바빴으니까. 아니야, 내 잘못도 있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언제부터 익숙한 사람이 됐을까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희수가 나 내일 회사 가서 은미 씨한테 말할게. 더 이상 저녁 약속 안 한다고. 그리고 조기 퇴직할게. 조기 퇴직?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중요한 건 회사가 아니야.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건 당신이야. 우리야. 윤 씨는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진실한 포옹이었죠. 여보, 나도 미안해요. 당신을 더 잘 이해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우리 둘 다 배워가는 거야. 45년을 함께 살았어도 아직도 배울 게 많더라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수가 나한테 화 안 나? 화나죠. 엄청 화나요. 당신이 다른 여자랑 저녁 먹는 거 봤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돼요. 당신도 힘들었던 거잖아요. 72살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고마워.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마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회사 가서 상무님께 말씀드릴게. 11월 15일자로 조기 퇴직하고 싶다고. 그리고 은미 씨한테도 정리할게. 더 이상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솔직하게 말할게. 죄송하지만 제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라고. 윤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응? 나도 변할게요. 나도 당신을 더 필요로 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할게요. 고마워. 우리 남은 시간은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해요. 박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시간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45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2025년 1월 15일 맑은 겨울 아침 경주 불국사 박철수 씨와 윤희숙 씨는 다보탑 앞에 서 있었습니다. 45년 만이네요. 윤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신혼여행 때 왔었지. 그때는 돈이 없어서 하루 묵고 갔었는데 이번엔 일주일 있다가요. 박 씨는 11월 15일자로 조기 퇴직했습니다. 정은미 씨와는 정중하게 거리를 두고 마지막 2주간 업무 인수인계만 깔끔하게 마무리했죠. 퇴직 후 박 씨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30분. 그 30분 동안 두 사람은 어제 있었던 일, 오늘 할 일, 그리고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퇴직금으로 두 사람은 경기도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을 계약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여보, 우리 봄 되면 텃밭 가꿔요.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좋지. 나는 정원에 장미 심을래. 내가 좋아하는 빨간 장미. 45년 전엔 둘 다 바빠서 이런 이야기 못했잖아요. 이제라도 하는 거지 뭐. 늦은 거 없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불국사 경내를 걸었습니다. 석가탑 앞에서 윤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일 생각나요? 정은미 씨. 박 씨는 아내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평생 미안할 거야.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무슨 뜻이야? 우리 4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지만 정작 서로는 제대로 못 봤어요. 그 일이 없었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익숙한 사람으로만.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이러니하지. 위기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 젊을 때는 몰랐어요. 서로에게 돌아올 수 있는 용기가 사랑이라는 걸. 두 사람은 다보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천년을 견딘 탑처럼 두 사람의 사랑도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희수가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10년? 20년? 모르죠. 하지만 얼마가 됐든 남은 시간은 제대로 살아요.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서로를 더 필요로 하면서. 박 씨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따뜻했습니다. 좋아. 우리 72년, 69년 인생에서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시간이야. 바로 그때 젊은 부부가 두 사람 옆을 지나갔습니다. 신혼부부로 보였죠. 남자가 여자의 손을 꼭 잡으며 무언가 속삭이는 모습. 윤 씨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친구들도 45년 후에는 우리처럼 되겠죠? 위기도 겪고 극복하고. 그러게 45년이 금방이더라. 앞으로도 금방 지나갈 거야. 그럼 더 잘 살아야겠네요. 후회 없이. 박 씨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지.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단 하루도 잊지 않을게.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석가탑 앞에서 두 사람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윤 씨의 소원, 우리 부부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박 씨의 소원, 남은 인생 아내를 더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어요.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2세와 69세 두 사람의 진짜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불국사를 나서며 박 씨가 말했습니다. 희수가 우리 다음엔 어디 갈까? 제주도? 부산? 글쎄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아니야. 우리 같이 정하자. 이제부터는 모든 걸 함께 결정하는 거야. 함께 꿈꾸는 거야. 윤 씨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저녁에 앉아서 계획 세워요.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살지? 그래. 천천히 함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어갔습니다. 겨울 하늘 아래 흰 머리의 부부. 그들의 뒷모습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 위기를 넘어 더 깊어진 사랑.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야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게 된 두 사람. 그것이 바로 노년의 사랑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도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